이번 새로운 한 주는 기대감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주식 보유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의 급반등과 미국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러스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이며 저처럼 기회를 노리면서 주식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호재든 악재든 장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수급의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으며, 게다가 이번 주 9일부터 10일까지 화요일에서 수요일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균등 배분이라도 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받아서 공짜 수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기회가 안 온다 하더라도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이 끝난 다음엔 11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까지 있어서 이번 한 주는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더라도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변동성 보면 호재가 떴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주식 보유자들 말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호재가 떴다고 무조건 높은 갭상승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와서 그 선반영이 되었던 갭상승 자리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까지 지켜주는 것을 보고 추세 캔들 완벽하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반등할 때 외국인이랑 금융투자가 들어와 놓고 또 하루 뒤나 이틀 뒤에 팔아버리면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위축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본전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이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펜오션, HMM,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뚫어서 보유자의 영역까지 왔는데 이걸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최근 펜오션이 첫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으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변동성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없어도 변동성이 꽤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변동성, 그리고 그 전까지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예쁜 편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 늘어난 변동성이 다시 고점을 뚫어주냐, 시장에서 당분간 주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는 것보단 일단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눌림이 최소한 시초가만 지켜준다면, 잘 빠지지 않는 눌림이라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라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삼성출판사 5천억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어떻든 간에 이 거래대금과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정도 하락했으며 그전 고점 보시면 41,400원입니다. 종가가 41,300원. 그전 고점과 근접해서 마감을 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초가 대비 1%에서 3% 정도 되는 눌림목, 적당한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걸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눌림목과 주가가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전 고점을 기준으로 두고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아는 호재로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올라온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가지 않는다. 올라왔던 자리 지켜준다. 그러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시 황금선 회복해준다 하더라도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다가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 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수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종목에서 신풍제약. 신풍제약하면 딱 떠오르는 게 94,000원입니다. 최근에 좀 힘들었던 자리, 기억했던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황금선 돌파하고서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초가나 적당한 눌림목, 잘 빠지지 않을 때, 항상 이렇게 좋은 추세나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장중에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지만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소수의 종목, 하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고 있으면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갭상승 한다고 배 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자신이 있는 종목, 최근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 한 종목만 집어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에서 매수한다 생각을 해야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도 반응이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변동성이 10%나 나왔으며 HMM이나 페노션처럼 좀 추세가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수급과 함께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세 종목 묶어 놓고서 세 종목 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대형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추세가 괜찮은 OCI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에서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빅히트, 언젠가는 이런 급반등이 나오기 하겠지만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반등, 이런 날이 오기야 오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서 추세가 안 좋은 종목은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며, 자, 그 다음은 코스닥. 코스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포스코 엠텍은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까지 보면 일단 포스코 엠텍이나 다른 종목과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며, 이것도 선반영된 가격이 31만 8천원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 자리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 싶으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선반영이 되었던 이 기준가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도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떨어졌는데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가 13만 4,600원입니다. 신풍제약은 94,000원, 4,600원, 이렇게 그 종목을 봤을 때 기준가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반영이 되었던 가격, 시간 지나서 이 자리 밑에서 거래가 되면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으며, 시간 지나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 근처까지 올라온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매 방법 중 하나이며, 최근에 급등주들, 예전의 급등주들, 당장 생각나는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쭉 봤을 때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쯤인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호재가 터져가지고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가 7만원쯤이었나? 이것도 이때 선반영이 되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영 되어서 주가가 그 뒤에도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위로 지켜준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대형 호재가 터졌다. 일단은 분류한 다음에 그 대형 호재가 터진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매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 활발한 종목들, 뭐 다른 화면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한 개 종목에 제대로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5만원을 회복해 주냐, 5만원 위에서 마감해 주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뭐 장중에 잠깐 5만원 위로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5만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한 5만 1,000원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그 뒤에는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종가가 5만원 이에서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호재가 떴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단단한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수든 종목이든 마찬가지.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